오늘도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과 함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윤기정 작가가 1937년 1월 조선문학에 발표한 소설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입니다. 왠지 무언가 스릴러 같은 작품처럼 보이죠? 하하, 아쉽게도 그런 장르의 소설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 이 사나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거울을 꺼린다고 하네요. 요즘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거울 보기를 무척이나 싫어한다니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듯도 싶죠.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뒷부분에 감상평과 맺은말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 윤기정. 용봉이는 며칠 전부터 집에서 돈 오기를 고대고대 하던 것이 오늘에야 간신히 왔다. 그 전에는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선뜩선뜩 보내주더니만 이즈막은 노루꼬리만 한 벌이었으나 그나마 그만두었다니까 벌이 할 적보다 적게 청구하더라도 여간 힘을 끼는 게 아니다. 아마 아버지와 형의 생각에 벌이도 못하는 녀석이 돈만 쓰나 하고 밉살스럽게 여기는 모양이다. 다른 때 같으면 돈 올 듯한 날짜가 약간 어그러진데도 그다지 조바심이 나도록 초조해하지 않았으나 이번만은 전에 없이 돈 오기를 목을 들여 기다렸던 것이다. 참으로 얼굴이 흉하게 생겨 시골집에 있을 적이나 서울로 올라와서나 추남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높은 용봉이가 일금 100원여를 버젓하게 자기 집에다 청구해놓고 날마다 몸이 닳고 목이 말라서 기다렸던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었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3번째나 연애를 걸었다가 번번이 보기 좋게 실패를 당하고 금년 이른봄부터 차례로 4번째. 이번에는 제법 톡톡히 거운거운 어울려 들어가다가 그나마 바로 한 20일 전에 남이 보아 속이 시원하고 자기가 보아 즐겁을 하게 되는 괴상하고도 얄궂은 선물 하나를 최후로 받고서 그만 막을 닫고 말게 되니 전에 없이 새삼스럽게 세상이 귀찮고 매사에 성질만 나서 속이 타고 화만 나는 데다가 더구나 더위는 날로 닥쳐와 점점 불화로속처럼 더워만지는 서울 안에 하루를 더 머물러 있기가 과시 액색하였다. 그래, 돈만 오면 즉시 서울을 떠나 원산으로 피서를 하러 갈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돈이 좀 더디어 무척 애를 태우고 안을 바쳤는 것이다. 며칠을 내리두고 밖에 나갔다가 하숙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인 마나님을 대하자마자 첫째 말을 건네는 것이 어디서 편지 안 왔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 마나님은 그 어글어글하게 생긴 얼굴에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아무 편지도 안 왔소? 또 어느 여학생한테서 올 편지를 그렇게 기다리유? 하고 말한다. 아뇨? 하고 자기 방으로 휘 들어가곤 하였다. 일에 내려오다가 오늘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풀썩풀썩 피우던 마나님은 입에 들었던 곰방대를 쑥 빼면서 용봉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앞을 질러 저 그렇게 기다리는 편지가 오늘에야 왔수. 도장을 찍어가니 돈이 오겠지 아마? 하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만 편지 한 장을 내다 준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의 집에서 온 서류 우편이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보내달라는 것보다 덜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고 약간 마음을 조이면서 봉투를 찢은 다음 편지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쇄골에 접힌 불그스름한 돈표를 펴보았다. 그의 가슴 조이는 것은 헛수고였다. 100원야 라고 검은 빛으로 뚜렷이 넉자가 적혀있는 통상 가와세였다. 새삼스럽게 집안 사람들이 무척 고마웠다. 금시로 어깨바람이 저절로 나는 듯하였다. 저녁 밥상을 받고 앉아서도
몇 번인지 모르게 돈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혼자 기쁜 웃음을 즐겁게도 연해 웃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우편국에 가기만 하면 10원짜리 10장이 자기 손에 쥐어질 것과 원상가는 밤 막차 이등실 안에 자기 몸이 건들거리며 앉아있을 것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남이 맛보지 못할 느긋한 행복을 혼자만 느끼는 듯이 빙그레 웃기도 한다. 그는 자기 집에 돈 한 가지만 없었다면 설령 이따 손 치더라도 그의 아버지와 형이 돈을 잘 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른다. 사는 게 허무하던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가도 돈 한 가지 부자유하지 않은 걸로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못난 작자라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내겐 돈이 있어 하는 걸로 그 분풀이를 하며 이성과 좀 가까워질 듯 하다가도 마침내 천리말리 거리가 떨어지고 말게 된 때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과 무한한 공허와 비할 것 없이 쓸쓸한 심회를 눈물겹게 느끼다가도 돈 한 가지로 해서 석시 삭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조물주의 시기였던지 삼신의 실수로 해서 잘못된 타작이었던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부터 아주 못생긴 편이었다. 허나 그의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얼굴은 못생겼으나 이름이나 잘 지어준다고 지어준 것이 용봉이었다. 그렇지만 자랄수록 용과 봉을 닮기는커녕 점점 얼굴이 흉악망측만 해가서 동네 사람들이 용봉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못생긴 애라고 별명 지어 불렀다. 그나 그뿐이랴. 그의 집을 못난이 집, 그의 부모를 못생긴 애 아버지, 못난이 어머니 하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불러내려왔다. 용봉이는 자랄수록 얼굴 하나만이 못생겼다 뿐이지 사람 된 품이 영리하고 똑똑하며 경우 밝고 인정이 많았다. 게다가 글도 잘 배웠다. 몹시 영악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다른 애들보다 투철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놀랄만치 풍부하였다. 장난에 들어서도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았다. 산이면 토끼처럼 치다르고 나무면 다람쥐처럼 휙휙 으르고 여름이 되어 개울이나 웅덩이만 보면 개구리같이 뛰어들어 올챙이처럼 헤엄치느라고 해지는 줄 몰랐다. 시골서 배천이라 하는 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용봉이라 얼굴은 못생겼으나 돈이 있는 덕분에 15이 겨우 넘어 장가를 들게 되었다. 혼인날 당나귀를 타고서 색시집을 가는데 거의 신부집 근처에 이르니 동네 사람들이 보는 족족. 참 신부가 아깝다. 제 애기 저런 신랑이 연분이었더람. 색시 인물이 분한걸. 재물도 재물이지만 흥. 이렇게 신랑 귀에 들어오도록 크게 웅얼거린다. 얼굴에다 모닥불을 퍼다 붓는 듯이 홱홱하고 귀에서는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며 나중에는 현기증까지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신부집 마당에 탁 들어서니 떠들썩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벼랑간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이쪽 저쪽에 옹기종기 서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만 외로 꼰다. 도로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랐으나 간신히 참았다. 가슴에서는 두방망이질을 하는데 이 구석 저 구석에선 여전히 여인네들이 둘씩 셋씩 몰려서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바투 그날 밤부터 과연 미인이었던 어여쁜 각시한테 그만 보기 좋게 소박을 맞고 말았다. 색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집살이라고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본가로 가더니만 죽기를 기쓰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허나 용봉이는 그까짓 년 아니면 세상에 계집이 동났느냐고 뽐내는 마음과 코 큰 소리를 하다가도 여기에는 제 아무리 영리한 놈도 별 수 없고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인지 행여나 신부가 마음을 몰려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헛되이 기다리고 기다려 보았으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한 번 간 색시는 영영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4년 동안이나 한 번 간 색시를 연연히 그리워하면서 적적히 지내다가 이번에는 소박대기 하나를 어물어물해 데려왔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1년 동안을 마치 10년 맛제비로 여기고 무던히 참다가 마침내 머슴과 배가 맞아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부지 거처가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용봉이에게는 다시 적적하고 쓸쓸한 날이 찾아왔고 집안 사람들도 그를 동정하게 맞이 않았다. 그의 야근품이 남들한테 가엾게 여김을 받거나 동정해 주는 것을 달게 여기고 있을 위인은 아니었다. 그래 서울로 뛰어 올라온 이후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집에 내려가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는 보통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지만 그의 집에서 한 100리가량 떨어져 있는 S읍 상업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서울 올라오던 그 이듬해 봄부터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골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취직한 게 대견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무슨 일이든 간에 거기다가 마음을 붙이면 자기 못생긴 것을 비관도 덜 할 것이며 혹시 모진 마음도 안 먹으리라고 일상 마음이 안 놓이던 것이 적이 안심을 하게 되어 돈을 붙여 달랄 적마다 그 전보다도 더 잘 일장분부로 아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려왔던 것이다. 저녁밥을 먹고 난 용봉이는 우연히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다가 너무 자란 머리카락이 거의 귓바퀴를 뒤덮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이러구야 떠날 수 있나? 하고 모처럼 이발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제법 얌전하게 꾸며놓은 방 안이었지만 크든 작든 간에 거울이라곤 씨도 없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모르고 지내지만 더군다나 거울과는 아주 인연이 먼 아니 거울 대하기를 심히 꺼리는 그로서 더구나 의리의리하게 버텨놓은 큰 체경 속으로 자기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아무리 안 보려고 애를 써도 줄잡아 3-4번씩은 자기 눈에 띄니까 그것이 괴로워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갈 용기가 좀채로 나지 않아 미적미적 미뤄가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 버릇으로 해서 어느 때는 더벅머리처럼 돼서 가뜩이나 흉한 얼굴이 더욱 흉해 보인 적도 적지 않았다. 오늘은 큰 결심을 하고서 벽에 걸린 애꼬자를 떼어 쓴 다음 밖으로 나와 어슴푸레한 길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갈까? 하고 잠깐 속으로 망설였다. 집에서 나올 적부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꼭 어느 이발소로 가겠다고 작정하고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길에서 망설이는 것이다. 그에게는 단골 이발소가 없다. 말하자면 깎을 적마다 갈리는 편이다. 큰 길로 한참 내려오다가 어느 좁은 길로 들어서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이발관인 듯 싶은 곳을 찾아보았으나 중턱집 올라오니 좀 멀리 떨어져서 붉고 푸른빛 섞인 것이 나사처럼 빙빙 도는 게 보인다. 용봉이는 그 앞까지 가까이 와서 발을 멈췄다. 아무리 그전 묵은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아도 왔던 생각이라고 나이 안 나는 처음 보는 이발소였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 요행이 머리 깎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체경 있는 쪽을 외면하고 햇길을 내다보면서 옷을 벗어 거는 듯한 그 일까지 이르렀다. 모자와 양복 우쪼거리를 벗으니 아이놈이 받아건다. 이리와 앉으시죠. 노상 젊은 이발사가 한쪽 교위를 가리키며 말한다. 소리나는 편으로 휙 돌이키는 바람에 자기의 얼굴이 벌써 체경 속에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선뜩하였다. 그래서 이발사 섰는 앞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그는 자기의 발등만 굽어보았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도 두 눈을 꽉 감고만 있었다. 어떻게 깎으시렵니까? 상고머리로 깎아주슈. 용봉이는 이발사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오늘부터 한 20일 전에 일어난 일을 눈앞에 그려가며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기는 바로 20일 전에 한 번 있었고 오늘 지금이 두 번째이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경애가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오지 않고 아무 소식조차 없다가 하루는 기다리던 그는 안 오고 경애 대신 그가 보낸 소포 하나가 왔다. 용봉이는 아무튼지 반갑고도 기뻐서 조금 머무를 나위도 없이 즉시 그것을 조심성스럽게 해치기 시작했다. 싸고
싸고 또 쌌다. 겹겹이 싼 것을 해치는 동안이 무척 지루하였다. 그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 이렇게 호기심과 기쁨이 갈마들여 무슨 귀중한 보물이나 찾아낼 것처럼 마음 먹었고 바랬던 것이 최후로 싼 한 껍데기를 베끼고 보니까 그나마 등판이 먼저 벗겨졌으면 그처럼 저상이 덜 되었을는지도 모를 것을 공교히 알맹이 있는 쪽이 대바람 툭 벗겨지는 손바닥만한 석경이었다. 질겁을 해 놀랐다. 정신이 아찔해지며 맥이 확 풀린다. 거울 한 개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 글발도 들어있지 않다. 이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짐작이나 하슈 하고 비웃는 듯한 경애의 태도가 치가 떨리도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옆에 놓인 목침을 번쩍 들어 거울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힘껏 내리쳤다. 거울은 아직끈 하는 큰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서 방 안으로 하나가득 헐어지고 말았다.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주인 마나님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뭘 그리우? 뭘 그래? 하면서 한다르며 달려든다. 용봉이는 넋 잃은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건 왜 그렇게 집마수? 난 벼랑간 벼락치는 소리가 나게 깜짝 놀랐구려. 대관절 그 거울은 어디서 난 건데 왜 깨뜨리는 게요? 하고 달게 묻는다. 용봉이는 괴로운 듯이 고개를 흔들며 아무 말씀 맙쇼 하고 머리 뒤에다 손으로 깍지를 끼고서 반드시 드러누워 버린다. 좀 수다한 마나님은 연실 궁금증이 나서 기어이 알고나 말겠다는 듯이 여보, 나도 무슨 곡절인지 좀 압시다 그려. 대답을 하지 않으면 끝끝내 성가시게 굴 거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저 얼마 전까지 자주 오던 경애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좀 나는 말씨였다. 그 여자가 보낸 거랍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런데 오지는 않고 거울은 왜? 용봉이는 저기 슬픈 어조로 뭐 알죠죠.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흉하고 못났으니 나도 나련양 일 후에는 다른 여자한테라도 짐작을 좀 하라는 그런 수작이겠죠. 뭘 그래서 거울을 보냈을라고 설마? 아닙니다. 제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심했습니다. 이 앞으론 생전 계집이란 요물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잠깐 숨을 돌려가지고 다시 말을 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는가 봐요. 다시는 속지 말자면서도 번번이 요렇게 속고마니. 아니, 그것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니 그게 어리석은 물건이 아니에요? 인제야 설마 또 속겠습니까? 하고 얼굴에 결심한 빛을 띄우면서 벽을 안고 돌아 드러눕는다. 마나님은 그의 거동을 보기가 하도 딱해서 마음먹고 한참 위로한다는 것이 얼굴은 저래도 마음씨 좋은 줄은 모르고 누가 알아주나요? 사실 내가 생각하더라도 이 삐뚤ong이한테 어느 눈깔 먼 년이 댐빕니까? 아냐. 입은 삐뚤어졌어도 주라만 바로 불면 그만이지 뭐. 용봉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빛깔은 이처럼 검어도 속 고지식한 줄 몰라주니까 걱정이죠. 하고 용봉이는 제 출물에 픽 웃어버렸다. 그 웃음은 확실히 기막힌 데서 나오는 탐탁지 않은 쓰디쓴 웃음임에 틀림없었다. 어느 틈엔지 머리를 다 깎고 나서 면도를 하려고 비눗물을 얼굴에다 바른다. 여지껏 눈을 한 번도 뜨지 않았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조는 사람 모양으로 두 눈을 실눈으로도 뜨지 않았다. 면도하는 때에 눈을 뜨면 체경에는 바로 비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상스럽게 여기고 있던 이발사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그것이 꺼리기 때문에 종시 눈을 감은 채 있었다. 이발사는 필시 빙글빙글 웃으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얼굴 또는 내린 눈만 감고 앉았는 꼴을 흘깃흘깃 보면서 비웃는 웃음을 눈 감은 내 얼굴에다
살대같이 쏘들이라. 얘라, 너희 놈들은 어쩌든지 나만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귀로는 면도칼이 살에 닿는 대로 아주 개날프게 싸각싸각하고 털버지는 소리를 들으며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얼마 지난 뒤 등 뒤에서 참다 참다 못해 터져나오는 듯한 킥킥거리는 확실히 조소하는 웃음소리를 그 안에다 남겨놓고 이발소 문 밖을 나와버렸다. 불쾌하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마음의 후련함을 느꼈을 뿐이다. 용봉이가 밤 막차를 타고 원산역에 와 닿기는 바로 먼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였다. 역 밖을 나서서 인력거 한 채를 잡아타고 해수욕장에서 그리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1등 여관을 찾아가 주인을 잡았다. 밤새도록 착간에서 시달려 자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여간 고단하지 않아 조반이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 모르고 노그라져서 한참 포근히 잘 자고 났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는 즉시 해수욕장으로 나갔다. 벌써 사람들은 꽤 많이 나와 물 자맥질을 하는 비례, 헤엄을 치는 비례, 모래 위로 왔다 갔다들 하는 빛에 야단 법석들이다. 멀리 아마득하게 내다보이는 바다 저편, 크고 작은 배가 그림처럼 가만히 섰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없게 떠있고 좌우편 널찍한 바다 물 위론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물에 잠겼다, 공중에 떴다 하고 한가롭게 날아다닌다.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데 게다가 서늘한 바닷바람이 물결을 쫓아오는 듯이 몰려와 가지고 온몸에다 서늘한 맛을 휙휙 담아붙는다. 용봉이도 옷을 훨훨 벗어버리고 얼룩얼룩한 해수욕복 하나만 걸친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오장 속까지 시원하다. 그래, 한바탕 보기 좋게 물오리처럼 마음껏 헤엄쳐 돌아다녔다. 한참 만에 기운이 지친 듯해서 그만 모래사장으로 나와 네 활개를 쩍 벌리고 해를 향해 반드시 누워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이 차차 내려와 자기 몸뚱아리를 덮어 누를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잠깐 쉰 뒤에 또다시 물로 뛰어들어갔다. 물속으로 들어가 한참씩 잠겼다가 물 위로 고개만 내밀어 숨을 쉬고는 다시 물속으로 잠겨버리곤 하였다. 이러다가는 경계선 바깥까진 세차고 수선스럽게 헤엄쳐 나갔다가 빠르게 도로 들어와 가지고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앉았다. 낮 겨직하니까 사람들이 둘씩 셋씩 떼를 지어 가지고 몰려 나오느니 몰려 나온다. 남자, 여자, 어린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무척 많은데 볕이 쨍쨍이 내려쪼이는 모래톱과 양산을 버틴 아래와 또는 천막 속에서 쉬고들 있는 무리가 어지간히 많다. 용봉이는 해수욕장에서 간단한 점심을 사 먹어가며 온종일 물속에서 살았다. 해가 뉘엿뉘엿해서야 그래도 서운한 듯이 겨우 여관으로 돌아왔다. 좀 피곤한 듯하지만 마음은 여간 유쾌하지 않았다. 저녁밥을 먹고 나니 더욱 노곤해서 조금 서성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하기를 며칠 계속하였다. 그의 검은 얼굴이 더 검어졌고 그리하지 못하던 속살까지 이제는 얼굴빛과 과히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이리로 온 지 열흘이나 바라보는 어느 날이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밥을 먹자마자 밥도 내릴 겸 해서 해수욕장을 향하고 천천히 걸었다. 여관집에서 해수욕장을 돌지 않고 좀 가까운 길로 질러 가려면 누구의 별장인지 해변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등성이에 그다지 크지 않으나 아담하게 꾸며놓은 양옥집 그 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그는 요 며칠 전부터 이 지름길을 여관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놈한테 배워가지고 그 뒤로는 꼭꼭 이 길로만 왕래하였다. 지금도 이 앞을 막 지나려니까 해변에서 사람의 소리가 난다. 용봉이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바다편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해변에서 떨어져 한 50간통이나 실이 돼 보이는 물 가운데에는 사람 하나가 불끈 솟았다가 다시 쑥 들어가 버리고
해변 모래 위로 막 물에서 나오는 한 40씩이나 바라보이는 남녀 두 사람이 눈에 띈다. 그들은 뭐라고 재미나게 이야기한다. 이 광경을 본 용봉이는 불시로 성질이 나서 못 볼 거나 본 것처럼 외면을 하고 걸음을 좀 빨리 하였다. 바로 이때이다. 해변으로 나오던 두 사람이 모래톱 위에 양산을 버텨놓은 앞으로 와서 막 앉으려고 할 즈음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또 한 사람이 불끈 솟더니만 손을 내젓는다. 그리고 파도 소리에 어렴풋하기는 하나 좀 째지는 듯한 여자의 외마디 소리가 난다. 두 사람은 앉으려다 말고 바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물 위로 나타났던 그 사람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조금 지난 다음 다시 불끈 솟더니만 팔을 제게 내 휘두른다. 두 사람은 무슨 소리가 또 나지는 않을까 하고 숨을 조이며 귀를 기울였다. 발, 자게 봐. 전후가 동떨어진 날카로운 비명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은 갈수록 불안에 쌓인다. 자게 봐라지 않소? 하고 여자한테 묻는다. 참, 자게 봐라고 그리는구려. 자게 봐가 뭘까? 하고 여자가 맞장구를 친다. 그 사람은 물에 다시 잠겨 그림자도 안 보인다. 옳지, 옳지, 큰일 났군 그래. 자게 바람이 난다는 말이구려. 이를 어쩌나? 멀리 나가지 말라고 그리 성화를 해도 기어이 나가더니만, 저를 어쩐단 말이오? 두 사람은 몹시 당황해 쩔쩔맨다. 남자가 이리저리 휘휘 둘러보다가 사람 하나가 눈에 띄자 반색을 해서 여보, 이리 잠깐 오슈 하고 목을 들여 커다랗게 불렀다. 용봉이는 흘낏 돌아다 보았다. 좀 급한 듯이 제게 손짓을 한다. 용봉이는 그들의 앞으로 가까이 걸어왔다. 여보, 사람 좀 살리유 하고 남자가 숨가쁜 듯이 말한다. 여보슈,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여자가 여간 초조해하지 않는다.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이때 저쪽에서 외마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린다. 확실히 조급하고 몸단 음성이었다. 사람 주. 세 사람은 일제히 바다편 쪽으로 고개를 돌이켰다. 그리고 제각기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또다시 물 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광경을 본 남녀 두 사람은 얼굴이 해쓱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조바심을 한다. 남자가 먼저 퍽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저기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내 딸인데 자개 바람이 나서 당장 죽을 지경인 모양이니 얼핏 좀 들어가서 구해주시오. 간청이오. 하고 애걸하다시피 한다. 제발 좋은 일 하는 셈치고 빨리 좀 구해주시오. 하고 여자 역시 진정으로 애걸복걸한다. 용봉이는 재빠르게 옷을 벗어 붙이고 해수욕복만 입은 채 물로 텀벙 뛰어들어 힘 안 들이고 그쪽으로 차츰차츰 빠르게 헤엄쳐간다. 용봉이가 그 근처까지 갈 동안에 그 여자는 단 한 번밖에 물 위로 솟지 않았다. 어림치고 그 여자가 솟았던 듯한 곳까지 이르러서 물속으로 잠겨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한 군데서 애를 쓰며 허우적거린다. 용봉이는 그 여자의 겨드랑이를 이끌어가지고 물 위로 솟았다. 그리고 다시 헤엄쳐서 그의 부모가 서서 기다리는 곳으로 차차 가까이 왔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부모는 기뻐 날뛴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오는 것 같았다. 사실 용봉이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꼭 죽고 말았을는지도 모른다. 사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주 영영 물에 장사 지낼 뻔하였다. 혜호가 이제 정신이 좀 나니?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양산이 해를 가렸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고 또 생전 보지도 못하던 어떤 사나이의 험상궂은 얼굴이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어른거린다. 물속에서 이제는 꼭 죽었구나 하고 마음 먹었을 때 뭔가 어깨를 잡아 끄는 바람에 자세히 보니 사람인 듯해 옳지 살았다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르자 맥이 탁 풀려 그만 까무러쳤다가 이제야 겨우 깨나는 판이다. 그의 부모도 이제 숨을 돌렸다. 혜옥이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가 또 떠보니 확실히 꿈은 아닌데 그 괴상한 남자 얼굴은 여전히 자신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더 똑똑히 보일 뿐이다. 이마가 쑥 뿜은 데다가 숱한 웃눈썹으로 해서 이마가 더 좁아 보이고 어지간히 큰 코가 오뚝이나 했으면 덜 흉할 것을 넙지럭하게 얼굴 한복판을 차지하여 좌우로 툭 불그러진 광대뼈는 그 덕에 조화가 되지만 퀭하게 들어간 옴팡눈은 더욱 맵새 눈을 닮았다. 입이 삐뚤어져서 턱조차 일그러져 보이나 하고 자세히 보니 입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조금 더 덜하지 않게 왼쪽으로 시리그러졌다. 빛깔은 해수욕한 주애로 돌리려고 해도 볕에만 그을려서 그런 게 아니라 본시 빛깔 없는 것을 넉넉히 찾아낼 수 있다. 해옥이는 참다 못해 저분은 누구요? 하고 어머니더러 물어보았다. 너를 구해주신 양반이란다. 정신이 좀 나거든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너 이분이 아니었으면 꼭 죽었지 별 수 없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모두가 인연이야. 어서 치아를 해라. 그의 양치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며 말했다. 혜옥이는 일어앉으며 공손히 참 고맙습니다. 꼭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뭘로 갚나? 하고 고개를 숙인다. 원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려. 그까짓 거 은혜 될 게 뭐 있습니까? 정말이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세상 구경을 다시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에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신 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입니까? 하고 해옥은 진심으로 치하하는 듯이 말하면서 생그레 웃는다. 요염하게 생긴 미인이다. 아주 모던거리다. 그렇고 말고 내 말이 옳다. 그 은혜는 차차 갚기로 하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이분도 모시고 같이.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해변을 등지고 별장으론 꽤 아담하게 지어놓은 양옥집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해옥의 아버지가 용봉이더러 여관에 있지 말고 이 별장으로 올마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굳이 사양했으나 나중에는 그가 성을 내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대로 옮겨오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용봉이를 위해서 한쪽 처소를 잡아주었다. 해옥이 부모는 저녁밥만 먹고 나면 딸더러 용봉이 있는 방에 가 놀다 오기를 권했다. 해옥이는 어쩐 일인지 실축하면서도 마지못해 용봉이 있는 방으로 가서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도 치고 소설책도 보다가 밤이 이슥해야 자기 있는 방으로 돌아와 잤다. 그리고 낮이 되면 둘이서 별장 앞 바다에 나가 물속에서 해를 보냈다. 그의 부모는 둘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는 얼마쯤 멀리 가더라도 안심하고 있었다. 하루는 해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자리 아주 얕은 물에 들어가 한참 물 자맥질을 한 후 모래톱으로 나와 앉으며 멀리 나가 헤엄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던 해옥의 아버지가 벼랑간 여보, 나는 속으로 작정했수 하고 불쑥 말한다. 아니, 뭘 작정했다고 그리슈?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되물었다.
사람이 지내보니까 외모와는 아주 딴판이거든. 사람도 영리하고 글자도 꽤 반반한 모양이고 게다가 배상하고 공손하단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나는 사위를 삼을 생각인데. 하지만 속이 깔끔한 개가 눈에 찰라고? 속이 여간 산 계집애가 아닌데 걔만 딴소리 안 한다면야. 저도 생각이 있겠지. 속절없이 죽은 걸 살려준 사람이니까 두고 보아하니 그렇게 싫어하는 기색도 안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지 사흘 되던 날 해옥이 아버지는 벼랑간 볼 일이 생겨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다. 그가 떠날 때 용봉이를 넌지시 불러가지고 여보게, 앞으로 해옥이에 대한 일은 모두 자네에게 맡기네. 그래서 지금도 자네만 믿고 우리 둘이만 올라가는 것이니 여름이나 지나서 찬바람이나 나거든 개와 함께 올라오게. 이제는 자네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매사를 알아서 하게.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간 것이 용봉이에게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꿈속에서 들은 말 같기도 하다. 허나 거짓말도 아니요. 또는 틀림없는 현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칠 듯이 기쁘다. 그런 의미의 말은 자기한테만 할 게 아니라 필시 해옥이한테도 눈치껏 비쳤으리라고 짐작하고서 해옥이의 동정을 살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대하는 듯한 삼가는 태도는 그의 부모가 있을 적이나 매일반이었다. 정답게 굴면서도 어느 구석인지 사루는 듯한 기색을 어느 면에서든지 찾아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다. 여전히 잘 때만은 각거를 하기 때문에 밤이 이슥하도록 놀다가 해옥이가 자기 방으로 가려고 일어섰다. 사면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오직 은은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여름밤이라야 들을 수 있는 뭇벌레의 울음소리가 이 밤의 정막을 깨뜨릴 뿐이다. 용봉이는 그의 아름다운 얼굴이 흘긴 눈에 비칠 때 불타는 정열을 죽으면 죽었지 더 참을 수 없었다. 죽자꾸나 하고 용기를 내어 해옥이 앞으로 번개처럼 와락 달려들어 그를 자기 가슴에다 힘있게 끌어안고서 불길이 활활 나오는 듯한 입으로 키스를 하였다. 해옥이를 만난 뒤 비로소 처음으로. 해옥이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애써 키스까지 거절하지 않았다. 허나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고민하기를 마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까지 했으면 하는 눈치신데 이를 어쩌나? 안 돼, 안 될 말이야. 그처럼 흉한 얼굴을 누가 평생 보고 산담. 아하, 하지만 날 구해준 은인이 아닌가. 이 노릇을 장차 어쩌나. 한쪽 방에선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한쪽 방에선 자기의 키스까지 거역하지 않고 달게 받는 것을 보면 이제는 아름다운 아내가 우물 없이 하나 생겼구나 하는 한량없는 기쁜 생각에 밤을 밝히다시피 하였다. 괴로움과 기쁨이 얽혀진 해변 별장의 이 밤도 어언간 먼동이 트기 시작하더니만 아주 활짝 밝았다. 해옥이의 태도는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고 함께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고 밤이 오면 서로 이서기를 하면서 재미나게 놀기에 단 열밤이 바야흐로 깊어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해옥이가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을 내지 않고 추룩같이 대하지만 속으로는 탐탁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무한히 괴롭고 쓰라렸다. 쓴바귀를 씹는 것처럼 싫고 송충이를 대하는 것 같이 마음이 꺼림칙하면서도 단지 생명의 그날그날을 보냈다. 못마땅하고 보기 싫다가도 어떤 때는 날 살려준 사람인데 하는 진정으로 고마운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먼저 탐탁지 않은 생각을 불시로 고쳐먹곤 하였다. 이 세상에서 드문 추남인 용봉이는 이와 같은 해옥이의 괴로운 심정과 안타까워하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로서는 알 턱이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쁘기만 할 뿐이다. 즐겁기만 할 뿐이다. 밤이 되어 놀다가 헤어질 적에 서로 키스하는 것은 벌써 한 습관처럼 되고 말았다. 용봉이로서는 하루 동안의 그 순간처럼 기쁜 적이 또다시 없었다.
그를 자기 방으로 보내놓고는 해옥이는 이제 아주 의심할 나위도 없이 내 사랑이다. 내 애인이다. 아니, 아주 내 사람, 내 아내임에 틀림없지 뭐. 하면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두 팔을 쩍 벌리고 방 안을 몇 바퀴인지 모르게 빙빙 맴돌다가 그만 어지러워서 침대 옆에 푹 쓰러져서도 여전히 깊은 생각이 머리에서 가시질 않아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날은 자꾸 지나갔다. 하루는 해옥이 혼자서 여러 사람이 들끓는 해수욕장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우연히 어느 남자와 해옥이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한번 이상스럽게 시선이 부딪힌 다음에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남자가 돌아간 때에 눈여겨보니까 강모를 썼다. 어느 전문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 모양이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걸어가는 뒷모양은 더욱 해옥이 눈에 참으로 훌륭한 체격으로 나타났다. 그날 밤에 해옥이는 그 학생의 얼굴과 용봉이의 얼굴을 대조해가며 자진공을 끝없이 하느라고 밤을 하얗게 밝혔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부터는 해옥이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고야 말았다. 그 늠름하게 생긴 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 동안이 지나갔다. 오늘도 또 낯겨직해서 해옥이는 여러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해수욕장으로 혼자만 나갔다. 용봉이는 이 집으로 온 뒤 한 번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해수욕장에 나간 일이 없었다. 간혹 해옥이가 함께 가자고 해도 혼자만 다녀오라고 굳이 사양하고서 별장 앞바다에만 홀로 있었다. 자기의 못생긴 얼굴로 해서 해옥이의 낯이 기막힐까 봐서가 아니라 남의 얼굴과 자기의 얼굴을 대조해보고는 해옥이의 마음이 혹시 돌아설까 겁이 나기 때문이었다. 해옥이는 해수욕장에 이르자마자 그 학생의 자취를 눈여겨 살폈다.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지 아직 안 나왔는지 아무리 애를 써 찾아보아도 종시 눈에 띄지 않는다. 해옥이의 마음은 공연히 서운함을 느꼈다. 아주 가버렸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자 무슨 보물이나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허전허전해진다. 또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한편으로는 용봉 씨한테 무슨 죄나 짓는 것처럼 죄송스럽고 불안하기도 하다. 해옥이가 물에 들어가 얼마 동안 헤엄치고 있으려니까 이제야 마음속으로 은근히 찾고 기다리던 그 학생이 저편 쪽에서 휘적휘적 온다. 해옥이의 마음은 공연히 기뻐 견딜 수 없다. 그 학생은 물속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하루 사이에 퍽 친숙해졌다. 물속에서 서로 충돌된 것. 그것은 해옥이의 일부러 한 짓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말을 건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해옥이가 자주 말을 붙이게 된 것이 둘의 사이를 매우 가깝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 오래전부터 친숙했던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때로는 둘이 나란히 헤엄쳐 나가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혹은 물속에 잠겨 서로 숨바꼭질도 하였다. 또는 햇볕이 내리쬐이는 모래톱에 나와 앉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진배 없이 재미나게 이야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더욱 해옥이에게 있어서 오늘 해는 길대로 길었으면 좋지만 원망스러운 해는 서산에 기울어져 해변에 해가 저무니 해오기도 하는 수 없이 그와 헤어지는 것도 여간 서운한 노릇이 아닌데 더군다나 섭섭한 말을 그에게서 듣게 되었다. 그것은 그 학생이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서 서광사로 간다는 것이다. 그의 사정이 그렇게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서도 퍽 섭섭해하는 모양이었다. 그 뒤 해옥이는 사흘을 내리두고 용봉이와 함께 별장 앞 바다에 나가 아무 내색도 없이 즐겁게 날을 보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질 때 키스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서 꼬박꼬박 실행하였다. 키스를 할 순간에도 그 학생의 스타일, 어글어글하게 잘생긴 사내다운 그의 얼굴이 눈앞에 사라져 본 적은 별로 없었다. 해옥이는 이제 더 참으랴 더 참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 계교를 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속여
집에 잠깐 다녀오겠노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이곳을 떠나 서광사로 그를 쫓아가 자기 심중에 맺힌 마음을 토로하고서 속히 결혼까지라도 하리라는 생각이었다. 저요, 내일 첫 차로 서울 잠깐 다녀 내려올 테야요. 벼랑간 서울은 왜요? 집안이 궁금도 하고 또 동무들이 보고도 싶고 해서요. 그럼 며칠 동안이나 과직 한 사흘 되겠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해옥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그래 이상한 눈치를 안 보이려고 애를 썼다. 허나 양심이 부끄러워 그의 눈을 마주대하지 못하였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자기 방으로 얼핏 돌아갔다. 해옥이가 약속한 날짜는 어느덧 닥쳐왔으나 약속하고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한 날짜에서도 나흘이 또 지나갔다. 그래도 해옥이의 자취는 용봉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날마다 기다리는 그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동안에 날은 쉴 새 없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이렇게 열흘이 언뜻 지나서 이제는 피서객들도 하나씩 둘씩 이 고장을 떠나게 되는 때가 닥쳐왔다. 해수욕장으로 물밀듯 몰려나오던 사람들도 날마다 줄고 해변에 건성 드무시 쳐 있던 텐트는 하나씩 둘씩 거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용봉이는 돌아갈 생각이라곤 꿈에도 않고 한 번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애인이 다시 오기만 날마다 애태워 기다리면서 별장지기 내외와 함께 별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늘은 날로 새파랗게 높다래만 가고 밤이 되고 뭇벌레의 우는 소리가 차차 여울져 간다. 새벽이 되어 잠이 깨기만 하면 행여나 오늘이야 하고 해옥이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허나 또 하루를 헛되이 기다림으로 날을 보내고 나서 밤이 닥쳐와 잘 적에는 설마 내일이야? 하고 밝은 날에 희망을 둔다. 이렇게 하고 잘라치면 반드시 해옥이 꿈을 꾼다. 좋은 옷으로 호사를 해 더욱 어여삐 보이는 해옥이가 자기 앞으로 가까이와 앉기도 하고 또는 방금 주례 앞에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참으로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다가 소스라쳐 깰라치면 더욱 미칠 듯이 서운해 못 견딜 지경이었다. 안타까웠다. 이렇게 며칠이 또 지나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밥만 먹으면 물에 들어가는 대신에 이리저리 거니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도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서 차츰차츰 저물어가는 황혼의 해안을 슬슬 거닐기 시작하였다. 불그스름하게 물들은 황혼의 바다를 멀리 바라보니 불시로 해옥이와 함께 산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어쩐 일일까? 나를 아주 배반하고 말려나? 그럴 리야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을 천천히 또 옮겨놓는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고 발 아래선 낙엽이 뒹군다. 고개를 돌이켜 저쪽 산등성이를 쳐다보니 바람결을 쫓아 나뭇잎새가 나부낀다. 오늘 밤 막차에는 내려오겠지? 설마. 이렇게 입안으로 응얼거리면서 요란한 파도 소리를 귀로 들으며 발길을 돌려 오던 길을 다시 걸었다. 쓸쓸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다의 소슬한 저녁바람을 어쩐지 허전허전한 가슴에 한알은 부담고 질비하게 흩어져 있는 낙엽진 가랑잎을 힘없이 발부리로 사뿐사뿐 밟으면서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얼마나 못나게 생겼으면 참 한번 만난 여자들도 질겁을 하고 도망을 칠까요? 공부도 많이 해서 지적이고 영특한 남자인데 얼굴 빼고 다 괜찮은 남자인데 그럼에도 여자들은 싫은가 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생겼으면 더 좋겠다 싶으신가요?
물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똑똑하고 이쁘고 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이 흔한가요? 그 여자 참 못됐죠. 소설 초반에 남자에게 거울을 보낸 여자요. 싫으면 조용히 끊으면 될 일을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못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속상한 건 물에 빠졌던 여자와의 일이 잘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참 고민이 되겠더군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서 은혜는 갚아야겠는데 차마 결혼을 하기엔 너무 못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쯤이면 솔직히 저도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목숨을 살려줬다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의 부모님도 사위로서 점 찍어놓고 딸 해옥이에게도 암시를 한 것 같은데 해옥은 갈등만 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한눈에 반한 남자에게로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해옥의 부모님이 용봉이를 사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름 내 같이 지내다 올라오라고 하며 둘만 남겨놓고 떠날 땐 전 이번에야말로 짝을 제대로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가요? 둘만 있었을 때 용기를 내서 키스 말고 좀 더 진도를 나갔다면 정말 아름답게 결말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제가 좀 은큼하죠? 아무튼 그랬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좀 좋아요?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놓치고 쓸쓸하게 가을 낙엽을 밟고 있는 용봉이를 생각하니 어깨라도 한번 툭 쳐주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좀 잘해보라고요. 감상하시는 동안 더위를 잠시 동안이라도 잊으셨나요? 지금까지 윤기정의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